시간이 됐으니까요. 이기영 선생님 13주기 추모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기영 선생님 기일이 이제 6월 12일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공동선언을 해서 한평생 이기영 선생님께서 통일시를 써오셨으니까 그 기념일을 잡아서 오늘 추모제 날로 삼았습니다. 우선 오늘 추모식을 거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기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가 사회자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엇보다도 이기영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이희건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마침 퇴원을 하셔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희건 선생님의 감사와 앞으로 큰 건강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희 연예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석희 선생님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저요? 네. 아이고 저는 할 말씀이 없는데 항상 자, 그러면 윤석희 선생님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6월 10일 요즘에 너무 더운 여름인데 아버님은 굉장히 핫한 계절에 유명한 달리하셔서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모 행사하는 거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항상 어떤 어려운 자리에 많이 가셔서 대추리 사건 그때는 어려운 곳은 가서 조시 감독하시고 그런 일 옆에서 지켜봤어요. 벌써 13주가 되고 또 이제 또 아드님이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좀 말씀을 잘 못하셔서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한 말씀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거듭 우리 이희건 선생님 건강하시기를 꼭 건강하셔야죠. 네. 응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쭉 제가 내린 소개하는 순서 말고 한 번씩 소개하시면 시를 낭독하시거나 회고담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이기영 선생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행사인 만큼 제가 이기영 선생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은 1917년 9월 26일 음력입니다.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나셔서 함흥고고를 졸업한 뒤에 일본 대학 예술부 창작과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 다음 1943년에서 45년에 지하협동사건
입병 거부 사건 등으로 항일 투쟁 혐의로 피검되어서 1년여간 복역을 하셨습니다. 항일 운동을 하셔서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동신일보, 중해신보 기자를 하셨고요. 1947년에 민주조선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7월 이기영 선생님께서 정신적 지도자로 모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자 이후 33년간 창작 및 공적인 사회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33년간 절필을 한 셈이죠. 그러다가 1980년 자율실천문인협의회 민족문학 작가의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식창작을 다시 재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집으로 망양, 설제, 지리산, 꽃섬, 삼천리 통일공화국, 별꿈, 산하단심, 봄은 왜 오지 않는가, 태연이 날아온다, 절정의 노래, 역사의 정답. 요거는 이제 이곳 시집인데요. 정말로 엄청난 시작 활동을 하셔서 시집으로 간행하셨고, 특히 1989년에 간행하신 시집 지리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 4월 혁명상을 수상하셨고요. 2013년 6월 10일에 별세하셔서 민족시인 이기영 선생 통일 애국장을 치렀습니다. 벌써 선생님께서 저희들 곁을 떠난 지 13년이 되었는데 오늘 조촐한 자리지만 이런 뜻깊은 선생님의 정신을 새기는 자리여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큰 발걸음을 오늘 추모하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양 기념사업회 이사이시고 교수로 계시는 이두엽 선생님 모시고 해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촬영하니까. 이두엽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와 이사장을 한 2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몽양 여운형 선생님 평전을 추천을 부탁하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이기영 선생님 쓰신 여운형 평전입니다. 정말 감동이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기영 선생님 제탈자취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참석했고 정말 그분들의 뜻과 진정성이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 선생님 시집을 소개하면서 저서는 소개를 신앙관에서 못 드렸는데 몽양 여운형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이사로 계시는 이두엽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빨에다가 큰지 끼워서 바로 기계 못했어요.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 크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오랜만에 뵈는데 오월 선배님 한번 나오셔서 시를 낭송해 주시던
선생님과의 생전의 인연을 뭐 해고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우열 시인이십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근데 본시 목소리가 커요. 우리 이기영 선생님하고 인연은 뭐 한국 작가의 그 어르신 살아 계실 때부터 좀 각별했다고 싶고, 특히 저렇게 분단의 아픔 뭐 이런 그 통일을 지향하고 분단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글들을 쓰는 후배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같이 이름 없는 작가라도 뭐 통일과 관련된 소리꽃을 한다든지 그런 거 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애틋한데, 그래서 처음에 어르신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민들레 홀씨처럼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70 넘어서 조금 안정되게 사니까 이런 모임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시지만 또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오열 선배님은 시도 쓰시고 만신으로서 온갖 이렇게 영혼을 정성을 다해서 달래주시고 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가도 조금은 기대도 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 연배는 잘 몰라서요. 제가 대충 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그 다음에 우리 이경 선생님 뭐 장례식부터 13주기까지 여러 가지로 이러저러한 일에 많이 관여해 주신 우리 이승철 선배님께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이러저러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승철 시인이십니다. 네. 아까 연보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안 알려진 사실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올간 신동화라는 잡지 있잖아요. 잡지에 이소리 시인하고 그 인터뷰를 한 거 있습니다. 제목이 빨치산 시인 이기영, 나는 러시아의 그 발렌스키가 되고 싶었다, 이런 제목을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보지도 못했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94세 때 몸도 좀 안 좋아지시고 해서 자기 동안 인생 역정들을 후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본명이 이기형이 아니라 이기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때 이제 이기영 선생님은 북한에서도 신문 기자로 있었고 남한에서도 신문 기자로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종군 기자로 내려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녘 일대 후방을 취재해서 본인 말씀은 시와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는데 아마 취재도 하고 아마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한국 전쟁 참화에 대해서 글을 쓰시기 위해서 목포 이제 호남 일대를 돌아보시다가 이제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길에 이제 그거는 일행 선생님하고 친구분 두 분하고 가다가 산을 타고 이제 이렇게, 왜냐면 그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9.28 서울 수복이 되고 나서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보급로가 차단돼서 북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군인들이 손치다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선생님 아마 이렇게 좀 늦게 가고 친구분 두 분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미군이었는가 봅니다. 그래갖고 내려오라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으로 쏴가지고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절명하시고 이기영 선생님이 다행히 살아남으셔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사람을 만나고 빨치산 투쟁을 했다기보다는 산에 입산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생전에도 잘 말씀하셨는데 상당부 어느 기간, 특정 기간 복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름을 이기영에서 이기형으로 왜냐하면 만만에 연자제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이렇게 부역행으로 구속되게 됐는데 그런 걸 해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참 그 함흥고보 시절에 그 동창이 누구냐면 이장호 감독 아버님 이재영 씨라고 그분이 동창이 있고 한국가로 유명한 김웅수 아베 같이 이제 동창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 이제 이렇게 출판계님 오면 두 분도 오시고 했는데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온갖 장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시에 초기 시에도 나오는데 미약가 장사도 오시고 포장마차도 오시고 영어학원 강사도 오셔가지고 우리 아드님 서울대 다니셨는데 이빨을 이렇게 해서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0년 3월에 자유실천 문인예배 기간지 창간호가 나오게 되죠. 80년 3월에 역사에 던지는 목소리라는 그 책을 보시고 문학에 47년에 선거라는 시 쓰고 나서 잠재되어 있던 문학 시원이 갑자기 일깨워져가지고 그 이제 창간에 보면 뭐 이렇게 신경림, 남정현 이 문인들, 김규동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아마 김규동 선생님도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김규동 선생님을 통해서 자실의 지금 한국 작가의 전신이죠. 자실의 모든 주요 문인들을 만나 뵙고 시를 쓰고 해서 이제 아무튼 귀찮을 정도로 신경님이고 뭐 양성우고 뭐 만나서 시를 신경님 선생이 첫 시집 망향을 발문을 썼었는데 한 100번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무튼 부지런하시게 수많은 시를 써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가 80년 한갑이 넘었잖아요. 우리 문단에서 가장 최올로가 김규동 선생님이었습니다. 1925년생인데 이 양반 17년생이니까 가장 나이 드신 김규동 선생님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아무튼 백발을 휘날리면서 문단을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82년 여름에 첫 시집을 조태희 시인이 운영하던 시인사에서 냅니다. 망향이라고. 그 발문이 이제 신경림 선생이 쓰셨는데요. 아무튼 인간의 아픔을 노래한 절절한 시인으로서 평가하셨고요. 그 뒤로 이제 84년 12월 19일 날 자유실천 문인예배가 재건됩니다. 흥사단 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선생님도 오셨을 것 같고 85년부터 선생님하고는 본격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85년 자유실천 문인예배가 마포 아현동 마포 경찰서 건너편 고려의 아카데미철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수저가 짬뽕집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자유실천 문인예배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광석 시인 작곡 시인 그분이 총무관사를 했었고
이제 오호시동인, 삶문학동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무실에 들락가려는데 선생님도 거의 빠짐없이 그 당시는 아마 독립문 근처에서 현재도 서울구치소 뒷자락에 하셨는데 거의 오셨고 그랬습니다. 1985년은 전두환 포갑 통치가 절정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에 이제 22 총선이 있었고 김대중 선생이 귀국했고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아무튼 전두환 정권과 맞서기 위한 최전선 문화운동이 펼쳐질 때입니다. 85년 5월에 초에 이제 5월 항쟁을 다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아무튼 민중교육 사건이 있었고 12월에는 창비가 창작가 병사가 등록 취소되고 이삭 출판사가 취소되는 그런 아중 속에서 자유수천 문인회는 매일 농성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주저앉아서 밤을 새는 거거든요. 농성과 이제 구호 슬로건에 선생님이 항상 계셨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문단에 좀 늦깎이니까 말씀은 없으셨지만 항상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농성이라는 것이 사실 머릿수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유수천 문인예배가 농성한다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데 항상 사회면 기퉁이에 몇 줄이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농성하냐 했을 때 또 기자들이 가끔 진짜 농성하고 있는가 찾아오거든요.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고 그때부터 젊은 청년보다 더 젊은 이렇게 시인으로 많은 젊은 문인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82년에 망향을 내고 나서 83년 11월에 실천문학 제4권 삶과 노동과 문학에 공식적으로 시 5편을 내십니다. 화문, 단풍 등 5편을 내가지고 그때 이기영이라는 이름이 공식 한국 문단에 처음 알려지고요. 그 뒤로 이제 설제된 계속 시집을 냈었습니다. 88년 12월에 실록 연작시 지리산 빨치산 투쟁을 다룬 연작시를 내셔가지고 주목을 받으셨고요. 88년 12월에 나와서 89년에 88년 12월에 이제 제가 12월 3일날 항토 출판사라는 걸 개업을 했는데 마포 아현동 남한상가에 그때부터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아침에 어떨 때는 저보다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사무실 앞에 기다려갖고 자기 쓰신 그동안 쓴 시를 보여줍니다. 저도 뭐 시를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 평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썼고 아무튼 그렇게 부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나한테 보여주고 나서 또 어디로 가고 아무튼 문단에 한 바퀴를 빙 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노태우가 이제 77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출판물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태우가 이른바 자기 대선 공약으로 중간 평가를 내걸었는데 중간 평가를 무마시키기 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8년 12월 3일날 항토 출판사를 내고 첫 번째 낸 책이 북한의 장편소설 꽃파는 저녁 한 자이다는 운명이었고 그 당시 한 50개 인문사회가 출판사들이 모두 북한 책을 내기 위해서 북한 발해하기 운동 차원에서 회란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89년 7월 7일 77선은 1주년이죠. 일제히 이제 출판사 사장들이 구속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7월 5일날 홍제동 대공문실에 잡혀가서 7월 7일날 구속됐고요. 이제 꽃파는 처녀가 세 군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출판사에서도 나왔고 했는데 아침 출판사 정동익 사장도 꽃파는 처녀하고 지리산
비라 사건으로 구속됐고 아마 제가 그 옆에 조사받고 있는데 이기영 선생님도 그 대공분실이 와서 조사에서 정동익 사장은 당연히 구속됐고 이기영 선생님도 이제 구속시키려 했는데 이미 89년이니까 이미 고의가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노령 사유로 구속은 안 되시고 재판은 받으셨습니다. 불구속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정동익 사장하고 같이 넘어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셨고 저도 이제 100일 살다가 석방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91년에 한교 출판사 때 선생님의 5번째 시집 삼천리 통일공화국이라는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문학사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최고령 나이에도 등단하셔가지고 문단 생활을 따져보고 한 30년 동안 시집 10권 그리고 몽양정기가 몽양이란 사람이 군사정권하에서 금기된 인물이었는데 선생님이 1984년 12월에 몽양여운행이라는 책을 실천문학서 내문에서 몽양의 금기를 깨는데 선생님이 선구적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실천문학에서 여운형 평정도 나왔고 나중에 창작가 비평사에서도 몽양 전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는 선생님 선구적 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명문재 시인이 지난 일주기 때 이경 선생님 개표식 100편 내면서 말했듯이 일관되게 통일 문제, 분단 문제를 가족사적 쌍과 연결시켜서 시를 써오신 것은 한국 문학사에서 우리 김기동 선생님과 함께 길이 남은 업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선배님의 그 문학사를 연구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짧은 기간 내에. 이기영 선생님의 본명이 이기영이다. 또 빨치산과 관계된 그런 한국 전쟁 동안에 후사일생한 그런 이야기, 또 지리산 그 시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최고령자로 등단해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때 활동했던 이야기 등등 어디에 이승철 선배님 그런 기록이 증언으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집의 목록 중에서 역사의 정답이라는 시집이 6호 시집인데요. 우리 문창길 선배님께서 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모하는 신작시도 써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나오셔서 시도 낭송해 주시고 회고담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창길 시인입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어제 그 선생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혼자 가서 커피 들고 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인사드리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입고라고 선생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아쉬운 점은 이제 선생님에서 뭐 이렇게 아직까지 시비 같은 것이 없어서 그 동학경북묘역에 그 땅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빌려서 시비를 하나 그렇게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의지 주인이 이북 오드민 그 재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사업이나 이런 좀 추진체가 있을 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철 선생님이나 문제 교수께서 얘기한
그 역사의 정답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시집이고 누구 시집이기도 하면서 냈는데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지런하게 제 사무실을 나가시고 마지막에 오신 게 이제 아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오시는 것인데 그 슬리퍼 신고 이렇게 지팡이 입고 슬리퍼 신고 이제 사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오시지 말고 제가 교정지를 두고 와도 되는데 아니라고 오셔야 된다고 당신께서 꼭 오셔야 아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이제 식사도 꼭 제가 사드리고 싶어도 선생님께서 미리 계산하시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집이 아직 나와서 좀 저희로서는 보람있고 그 이전에는 또 하나 시집 하나 저희가 낸 적이 있죠. 그래서 두 권의 시집을 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고 또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뭐 아버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2013직인데 제가 충고시를 못 썼어요. 아주 그 계기고에서 그래서 이번에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 썼는데 또 어디에 발표할 때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제목이 통일의 등불 꺼지지 않는 이름 부제 이기영 선생님을 출마하네요. 백발이 되어서도 청년이라 불리는 조선인이 있었다. 주름진 이마에는 일제의 감옥이 담긴 상처가 있었고 굽은 허리에는 분단의 세월이 남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시인이기 전에 조국을 잃은 식민지 청년이었고 독립운동가였으며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학공으로 꾀하는 문장적이 되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독립문을 나서는 젊은 피는 해방이 와도 들숨을 날숨을 쉬지 못했다. 대방긴 조국은 둘로 갈라졌고 민중은 다시 굶주렸으며 권력은 또다시 총칼을 들었다. 몽양이 쓰러진 거리에서 그는 침묵을 배웠고 침묵 속에서 시보다 더 깊은 절망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민중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 강물처럼 33년의 침묵도 끝내 그의 입을 막지 못했다. 그가 다시 펜을 들었을 때 그것은 문학의 복귀가 아니었다. 억눌린 역사와 침묵당한 민중의 기환이었다. 선생은 말했다. 분단이 풀리지 않는 한 늙지도 죽지도 않겠다. 그 말은 헛된 선언이 아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골 장터와 노동 현장, 통일 집회와 신앙송이를 누비던 선생님은 통일을 꿈꾸는 조선의 가장 젊은 문장 주의였다. 남쪽 공장의 노동자가 흘린 땀도, 북조선 들판 농부의 굳은 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숨도, 철책선 아래 녹슨 철조망도 그의 시속에는 모두 하나의 조국이었다. 그에게 통일은 국가의 구호가 아니었다. 민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전쟁이 끝난 세상, 억압 없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민족통일 시인이었다. 독립을 주체를 앞장서 외치던 평화운동가였다. 시를 써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일이라는 한 편의 시로 살아냈기 때문이다. 선생님, 당신이 떠난 지 오래지만 이 땅의 민중은 아직도 분단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노동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평화는 여전히 이격받으며 통일은 아직도 먼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민중의 발걸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당신이 걸었던 길 위에서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청년들이, 시인들이, 선생님을 기억하는 문해동지들이 다시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압록강 바람과 한강 물결이 만나는 그날, 백두산 눈 녹는 우리 한라산 바다에 가는 그날, 민중의 주인되는 조국의 새벽이 오는 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기영은 죽지 않은 문장 적이 힘으로 통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중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창길 시인께서 이렇게 추모시를 아주 열정적으로 쓰셨습니다. 예. 항상 그 기일 때 묘소도 참배하시고요. 역사의 정답 이전에 그 절정의 노래 시집을 이제 창자 20일에서 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한 이제 시집 중에서 절정의 노래를 아주 만족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천문학사에서 나온 혜연이 날아온다도 또 만족해 하셨습니다. 김영현 소설가가 돌아가셨는데 계실 때 제가 김영현 그때 출판사 대표죠. 이경 선생님 시집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 두 번에 특히 이경 선생님께서 만족해 하시던 모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박재홍 선생님 한번 나오셔서 최고담이든 뭐 추모시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오. 최고담 한 말씀 해주시오. 네. 우리 박재웅 시인입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건 선생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오래 함께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장애인 콘테스트 부른 거죠? 네. 불러서 그 장애인 콘테스트 왔어요. 그러면 사진만 같이 하고. 네, 사진 한 장 네, 찍고 네. 일단 잠시 행사를 멈추고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콘테스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차를 오래 대기할 수가 없잖아. 몇 분 앉으세요. 영장관님 받고 여기 앉으세요. 한번 오셔요. 빨라. 자, 됐어. 몇 찍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오케이. 찍습니다. 저는 따발충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비라. 네. 잠깐 쑥 해줘. 안녕하십니까. 박재훈입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하고 학교 이런 저기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지금 별로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경 선생님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백발이시잖아요.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 한복희 씨 아들 태욱이 요만해가지고 그때 이경 선생님의 그 시를 낭독을 했는데 그때 그 태욱이를 안아준다고 태욱이가 뛰어가고 선생님이 안아주는 그 모습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통일이라는 게 저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품듯이 그렇게 그런 모습보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건지 저는 그게 좀 그렇죠. 오늘 그냥 선생님의 시에 편 제가 그냥 낭송하겠습니다. 난 간다 이기형 영마다 백두산표를 안 팔아 나만 미쳤다고 쑥덕인다. 과연 누가 미쳤나? 흑발이 백발이 되도록 귀양표를 살려는 놈이 미쳤나? 기어이 못 팔게 하는 놈이 미쳤나? 그럼 난 간다. 미풍 같은 요통엔 뻔질나게 병원을 드나들어도 조국의 허리통엔 반백년 동안 줄곧 칼질만 해대는 저놈 외다 꼰지고 걸어서라도 날아서라도 내 고향이 옛날처럼 나를 알아보게끔 하얀 머리는 까맣게 물들이고 얼굴 주름은 펴고 아리고 찢어지는 가슴 쓰다듬며 나는 간다 걸어서라도 날아서라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재원 선배님께서 낭송해 주신 나는 간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고 아마 이영 선생님 시 중에 대표작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도 이영 선생님 시세계가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영 선생님은 우리 시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한평생 민족 통일을 향한 열정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시문학사에서 이 업적은 지워지지 않고 또 지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박재홍 선배님 신앙송 감사드리고 김홍기 선배님 한번 나오시죠. 김홍기 시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도 없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그냥 50% 왔습니다. 다행히 유럽들이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하고 맞닿아 있어요. 돌이켜보면 세상에 연결 안 돼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님 서재에서 현해탄이라는 시집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시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조사를 받았어요. 이상하죠, 그죠? 제가 그 시집을 후배들한테 빌려줘가지고 얘네들이 복사실에서 신촌 복사실에서 복사를 두 부를 했는데 2명 다 조사를 받고 이랬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김규동 선생님인데 아까도 나오셨죠. 제가 이제 첫 책장이 제약회사 홍보실의 사보 담당자였어요. 10만 부씩 찍어냈는데 그때 그 사보 원고료가 괜찮아가지고 김규동 선생님을 자주 이렇게 시를 모시고 했는데 그럼 영동에 있는 설렁탕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때는 등단하기도 전이었어요. 김 선생 그게 참 이상하다고 김규동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김 선생 북한이 싫어서 남아했는데 남한도 나를 참 싫어하는데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이사장님 참석했는데 영운영 선생님 같은 분이 사실은 존경받아야 좌우로부터 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중간 집단이 양성되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야 세상이 바르게 되는데 연영 선생 전정호 시인 선생님 오늘 처음 뵙죠? 네. 오늘 이경 선생님 13기 추모제 때 오셨는데 13주기 추모제 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또 인연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정호 시인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시스는 전종호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생전에 면식도 없지만 선생님이 남긴 그 업적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문단에 사실 그 민족이나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문인들의 생각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고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월남하셔서 분단 2세 이상 가족이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문학적 주제로 분단과 통일을 생각해서 그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처음 왔지만 이 추모제에 대한 소식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었는데 그날따라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 문창 선생님의 안내도 있고 해서 오늘이라도 와서 이경 선생님을 추모하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라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추모의 모임을 가지시는 그런 그 분들의 뜻도 굉장히 귀하시고 우리 이승엽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력도 그 날짜까지 몇 년 며칠 그 날짜까지 그 기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대단하시고 제가 그 선생님 글을 통해서 우리 문단의 이면사 같은 거를 좀 읽어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 그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선생님과의 인연을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유라도 이기용 선생님의 그 문학 정신을 좀 잊지 않고 받들으면서 저도 우리 그 분단 문학 아니면 통일 문학에 대해서 매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정호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월남 가족이라서 특별히 이경 선생님께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에 자주 오셔요. 네, 우리 장원 씨, 네, 장원 씨 모시고 또 회고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시인입니다. 네. 저도 이기영 선생님 생전에 인연은 없습니다. 올해가 박인환 100주년인가요? 박인환 시인하고 인연이 없어도 작품을 읽고 그 뜻을 기리는 것처럼 이기영 선생의 통일의 의지, 통일에 관한 시를 저도 본받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올해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시 쓰면서도 저희 세대의 통일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 통일에 관한 시를 쓰면서 통일보다 우선이 사람이 오가는 거라는 그런 내용의 시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가면은 길이 트일 것이고 언젠가는 정부가 무슨 중요합니까? 며칠 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단 80년 긴 거 아니다. 우리 역사를 본다면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남북 같이 이어질 그런 날이 오기를 이영 선생의 넋이 그때 춤 마음껏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를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요새 몸도 안 좋고 그냥 왔는데 노래 하나 바치겠습니다. 네.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갈라진 우리 누리 그렇지. 누가 찾을 건가 그 누가 찾을 건가 잘한다. 남누리 북누리 예. 빼앗긴 우리 뿐일세 우리 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 뿐일세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해방의 춤 춤추며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세 함께 가세 통일의 그날까지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장원 시인께서 정말로 때로는 악기 연주로 또 이렇게 노래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데 가만히 또 노래를 들어보니까 장원 시인께서 점점 노래가 좋아지시는데 우리가 기회를 많이 제공하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네. 조회수 3천. 이렇게. 와. 엄청난.
아이고. 제가 워낙 그냥 잘하시- 텍스트 써봤자 100개 아니 좋아요였는데 워낙 잘하시니까. 3,000개야. 그냥 들으면 앞에 말씀 제가 농담이었고. 사이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 우리 민정문화 연구소처럼 이 사이트를 한번. 아, 사이트. 아, 좋습니다. 연교소. 네. 우리 남놀이 북놀이를 들었으니까 네. 통일 쑥대머리 한 대목 해드리면 어떨까? 네. 하시죠 뭐. 통일 해주시나요? 쑥대머리를 내가 만든 게 있는데 아이고 그래야 뭐. 한번 마지막에 한번 들려주세요. 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아 듣고 나서? 아 그럼 빨리 듣겠습니다. 참으랍니다. 아 오유연 선배님 권성- 노래 권성은- 탕을 듣기 전에 권성은 씨 아 많이 오늘은 했잖아. 우리 권성은 시인 모시고 뭐 회고담 듣겠습니다. 권성은 시인으로 이기영 선생님 제자분입니다. 네. 통일 쑥대머리는 판이 저는 여기 농양생 기념사업회에서 이부엽 선생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손치웅 우리 이경 선생님께서 쓰신 평전에 손치웅을 손웅으로 쓰셨어요. 이제 이름을 가리느라고. 그래서 그 손웅으로 쓰신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여운형 선생님의 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호주로 이민을 가셔서 이제 사셨고, 그분 이제 아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여운형이 밀사했다 그 책이 이제 없대요.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한 100권 이상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화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책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좀 보내보려고 제가 이제 그 혹시나 하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카톡을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호주 워킹 갔을 때 우리 이경 선생님이 저가 계속 시민운동만 하니까 제 먹고 사는 걸 늘 걱정하셨나 봐요. 호주로 보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네 딸 보내면 된다. 그가 바로 이제 손치웅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시드니에 계셨는데요. 그때 신종부로 창궐했을 때 우리 딸이 같이 비행기 탈 때 옆에 있던 때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걔랑 같이 어떻게 보내요? 미안해서.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딸이 못 가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큰 아들이 골드코스트에 있는데 또 거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딸을. 그러니까 얘 또 거기도 친구랑 가야 돼. 그래서 그냥 못 가긴 했지만 그게 되게 저는 감사했었어요. 그때 그러느라고 제가 그 집 아드님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드님 손사무엘이라는 분이 이제 손지웅 선생님 2018년에 돌아가셨고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책에는 이제 제가 손사무엘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그 손지웅 선생님이 여운형 밀사를 갔을 때 물론 조만식 선생 얼굴을 찍어온 거 그 왜 이렇게 종기에 이렇게 종기 때문에 이렇게 붕대 싸고 찍은 사진이 그게 손지웅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오늘 책자에서 보니까 46년 9월 며칠 날 촬영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손치웅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건국준비위원회를 여운형 선생이 할 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손치웅 선생이 그 중학교 다닐 때 단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조카랑 한 반이었는데 그 조카가 이제 비범한 친구니까 여운형 선생 자기 큰아버지한테 데려가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이 그 단파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패망한다는 걸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건준이 준비됐고 조만식 선생은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쪽 신부름 보내셔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진짜 죽음의 길이래요 그게. 그래갖고 갔다 오셨는데 그 보니까 요번에 민족문제연구회 거기 카톡방에 올라온 걸 보니까 백석 시인이 조만식의 비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지웅 선생님 살아계실 때 고당 선생님 뵈러 갔을 때 그 어떤 젊은 남자 없었냐 그거 물어봤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손사무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백석이 누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석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그분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했대는데 우리 문단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그때 좀 공부를 더 했거나 유식했더라면 그 손지웅 선생님께 그거 여쭤볼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야말로 위대한 그 시인 아주 대대대 선배님이신 백석 시인께서도 고당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정말 그런 우리 시인들의 그 DNA가 참 되게 대단하다 이런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리고 우리 아까 몽양 기념사업회는 우리 이기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야말로 그런 조직이시고 그 평생을 몽양바락이셨고 하여튼 그러셨는데 항상 저한테도 제 원래 필명은 권성원이지만 제 실제 제 이름은 권옥희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렇게 한 20장 복사해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위임장 같은 거 받아야 되니까 대리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윤석기 아까 그 변호사님이세요. 그 며느님이 제가 이기영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자기 주민등록증 복사 20장 30장씩 해갖고 나한테 주셨다 그랬더니 변호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증 막 복사해서 받은 게 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해주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위대한 이기영 선생님을 제가 한 7년 모셨나 그랬는데 정말 배웠고 깨달은 것도 많고 그분 때문에 역사에 눈을 떠서 제가 권호수 선생님 제사도 지내게 됐고 또 권호수 선생님 저희 바로 집안 분이셨고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육식과 뭐 문학이라는 것도 조망할 수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기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그 평생의 어떤 그 교훈 같은 거, 삶,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을 저는 온몸으로 진짜 그때 많이 배운 것 같고 근데 너무나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권성원 시인께서 이기영 선생님의 말년 제자로서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추모 행사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태성 형, 네, 한 말씀 하시네요. 예. 아이, 오늘 시집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억지로 할 건 아니고 다음 우리 박완섭 시인 뭐 한 말씀 안 하셔? 여러 만났잖아요. 이경 선생님. 만나셨어요? 아니, 안 투쟁 만나면 현장에서도 같이 알았어? 있던 정 선생님이 많이 안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셨어요? 저 선생님 많이 뵀었어요. 아니 왜 안 하시? 안 하시고 문화는 잘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몰랐지만 다음 우리 옛날에 김태형 화가 겸 시인. 술이 안 들어가서 술이 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선생님. 안 하신다. 그러면은 이경 선생님 대표시를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선배님. 아 그러면 신앙선생님. 우리 저 강태성 시인도 참석해 주셨고 박완섭 시인 참석해 주셨고 김태형 시인 겸 화가가 참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사양하시니까 정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철 형 신앙송 한 편 듣고 오연 선배님의 창을 듣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승철 선배님 나오시죠. 네. 이경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82년부터 이제 교고식도 나왔지만은 거의 인단생활 30년 동안 600편의 시를 600편 이상의 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50분 저 중간 40년인데 300편도 못 씁니다. 부끄럽죠. 아무튼 이 첫 시집이 나왔을 때 신경림 시인이 간절한 통일 염원의 망향시라고 이제 발문을 쓰신 적이 있는데 임진강이라는 시, 또 통일 염원의 시 같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진강 이기영 시. 여기 눈물의 강이 흐른다. 핏물의 강이 흐른다. 울며 흐른다. 통곡하며 흐른다. 절만은 멈춰섰다. 울음에 지쳐 묵묵히 국력을 바라. 아, 몸통이 동강난 조국의 현장 선열이 있니 하구나. 강아 말하라 5천만의 하늘. 다리여 증언하라 실향민의 사연을. 저기 두고 온 사나 못 가는 고향. 잘 있는가 안녕한가. 아버지 어머니
누이야 동생아 구월세야 칠성내야 보고파 정말 보고파 가고파 진정 가고파 가리라 돌아가리라 돌아가고야 말리 내 고향으로 내 옛집으로. 신앙생활도 멋있는 음성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빠졌네요. 지금 유튜브 박이정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이정 시인께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박이정 시인 혹시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지금 방금 오셨는데요. 전무용 시인께서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뭐 하실 시를 낭송해서 듣기로는 뭐 추모시를 쓰셨다고 하는데 한번 나오셔서 소개와 아울러서 신앙송 부탁드립니다. 전무용 시인입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5년, 6년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만나는 자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뒷산 올라갔다 와서 놀고 하다가 하고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이기영 선생님 모시고 신앙송회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는 것이 2006년 12월 7일에 이렇게 우리 시대의 시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무용 우리가 이기영 선생님 시집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해라. 그래서 느닷없이 이기영 선생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시집 한 권을 이렇게 읽고 시집에 대해서 발제를 했던 것이 이제 꼭 20년이 되었네요. 20년 전에는 이기영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이기영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은 1990년대 초중반쯤에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시집을 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시 시집 속에 통일시가 몇 편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승철 시인이 제가 2022년도에도 이기영 선생님 모시는 행사를 한다고 올린 것을 한 20일 뒤에 본 적이 있어서 2006년의 그 제 원고를 꺼내서 이기영 선생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도 정리를 공부해 가면서 하고 이랬던 것을 다시 기억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다시 또 이기영 선생님 생애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눈물 나고 가슴 뭉클하고 정말 일제시대 때부터 자주 독립 또 분단 이후의 통일 이렇게 매진했던 한 평생이 정말 대하 역사처럼 제 마음속을 빈둥거리고 있는 제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귀한 자리에 이기영 선생님을 만났던 일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그대로 이렇게 좀 옮겨 보았습니다. 이기영 선생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전무용 시집을 내셨군요. 하나 물어볼게요. 시집 속에 통일을 노래한 시가 몇 편입니까? 글쎄요, 직접 통일을 노래하지는 않았어도 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시는 간접적으로 모두 통일을 지향한다고. 아니, 그건 말고 직접 통일을 노래한 시가 시집 속에 몇 편이나 되느냐고요. 글쎄요, 이 시대의 모든 모순이,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이 분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말고 직접 통일을 노래한 시가 몇 편이나 되느냐고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통일보다 절실한 것이, 통일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시인이 통일을 노래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을 말하겠어요? 어떻게 통일이 오겠어요? 예, 선생님, 그렇긴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아픔이 분단의 모순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순과 아픔만 노래해도, 그러니까 전무용 시인 시집 속에 통일을 노래한 시가 몇 편이나 되느냐고요. 통일시를 써야 해요. 통일시를. 네, 전무용 시인의 창작시를 들으니까 이기영 선생님께서 통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정말로 확인되고 확인됩니다. 살아계실 때 이기영 선생님께서 나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진짜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기영 선생님께서 그런 기백이 있으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백수는 훨씬 넘기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뜻밖의 돌아가시니 참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전무영 선생님 참 좋은 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행사가 우리 박희정 시인이 운영하는 박희정 TV에서 지금 유튜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행사가 끝난 뒤에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박희정 시인께 말씀드리면 다시 편집할 때 반영해서 그 노출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말씀하셨고 신앙송도 해주셨는데 우리 오열 선배님 뭐 창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서로 우리 오열 시인 모시고 그런 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요 수경이도 넘어가서 돌아오고 깜빵 생활이고 늦봄 우닉한 선상님도 갔다 와서 깜빵인데 통일만 노래하면 잡혀가는 시사 쑥 떼머리 구신용요 정막옥강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이 통일조국 내 조국아 우리 흘린 피 가름대여 통일 소국 이룬다면 기꺼이 조국 재단에 몸 바치리. 얼마나 또 민중들이 죽어서야 통일오나 원통 하고 원통 이기영 선생님 13주기 추모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그 이승철 선배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를 좀 예약해 놨죠. 간단히 한번 소개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우리 박희정 시인이 옆구리를 계속 찔러가지고 그 박희정 TV가 구독자 수가 없어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쾌강 이기가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박희정 TV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또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1000명만 되면 수입이 생긴답니다. 500명이 안 돼가지고 부탁드리고 그 뒤로 나가면요 편의점 옆골목 나가서 이쪽으로 반드시 올라가면 한 50m 올라가면 대성 닭칼국수 닭 한 마리 그 잡아놨어. 그리 가시죠. 예.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 오늘 그 식사비는 아까 그 이건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좀 일부 결제를 한 것 같고요. 가시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식사비 를 주셨습니다. 이따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하고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